이제 파츠들을 장착해서 성능과 보호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도움될 만한 파츠들을 다 준비했어요. MRK 모트라드 강규화 대표와 함께 한번 파츠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면서 장점, 성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파츠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앤드루를 구매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달아야 되는 거 프론트 디스크 가드, 리어 디스크 가드. 얘네를 다는 이유는 이 돌 같은 거나 이렇게 지나가면은 브레이크 로터가 휘기 때문에 얘네는 필수 옵션입니다. 얘는 꼭 달아야 되는 거고 앞뒤 디스크 가드는 기본으로 꼭 달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프로라이더 같은 경우는 일부 깻잎이라고 그러죠. 앞에만 되는 것도 달기도 하는데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거 금방 부러집니다. 이렇게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된 제가 바크버스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게 허스크바나의 OEM으로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여기에 추가로 하면은 이 초보자들 특히 이거랑 알루미늄 프레임 세트 꼭 써야 됩니다. 일반 갈매기라 그러죠. 네, 일명 갈매기인데 이렇게 달리는 건데 핸들 가드도 아니고 핸들 서포터랑 같이 충격을 받기 때문에 핸들도 아닙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 순정 레버 같은 경우는 여기를 지나가면서 마스터 실드 깨트린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얘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호스가 터질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핸들 가드, 앞디스크 가드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라제타 가드죠. 라제타 가드 없으면은 지금 한 34만 원 정도 하고 있는 한쪽에 라제타 가드 장착하셔야지. 지금 순정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넘어지면은 들어가 버립니다. 라지에이터가 그냥 푹 들어가서 그러면은 산에서 호스 터지고 냉각수가 새면은 못 내려오게 될 수 있습니다. 엔진이 뻗겠죠. 그러면 절 부르겠죠. 저 비쌉니다. 그래서 강규호 대표는 비싸니까 이 가드로 하셔라. 제가 출장 기본 50만 원인데 가드가 35만 원이니까 꼭 하셔라. 그치. 이렇게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끈 앞뒤 끈 같은 경우는 뒤에 끈 같은 경우는 본인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프론트 끈 같은 경우는 초보자들 꼭 다셔야 됩니다. 제가 끌어줘야 되는데 없으면은 못 끌어줘요. 그쵸. 그래서 꼭 프론트 끈은 초보자는 꼭 하셔야 된다. 근데 이 블랙버드 상품이 새로 나왔나봐요? 네, 이번에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수입원을 따내서 이제 블랙버드 같은 경우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가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여기까지가 기본으로 꼭 하면 좋은 그 추가적인 옵션들 키 작으신 분들을 위한 보호 링크. 이게 허스크바트는 링케이지 방식이라서 이 링크의 길이를 바꾸면은 차량은 낮아지면서 서스펜션 트래블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스크바나 같은 경우는 링크를 바꾸면 되고 이렇게 링크 가드가 나오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운을 할 수 있습니다. 가드까지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거네요. 이렇게 밑에 가드까지 있고 이게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나무 같은 거 걸린다면 뛰어서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번에 경험해보면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알죠. 근데 얘가 있으면은 슬라이딩이 탈 수 있다는 거. 거기다가 다운이 되면은 뒤에 부싱이 들어가는데 그럼 변환하면 올렸다 내렸다가 가능합니다. 노말도 가능하고 로우도 가능하고. 그렇죠. 저도 하나 달아야겠네요. 네네. 경험했거든요. 이번에 필요성을. 그 다음에 시트 이거 같은 로우 시트예요. 1.5cm 정도 낮은 건데 1.5cm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건 순정이 아니라 로우 시트구나. 네, 이거 로우 시트입니다. 이게 순정이 아니라 로우 시트고 그게 순정인 상태죠. 순정이 보면은 이게 1.5cm인데 이 정도 육안으로도 차이 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큰 차이고 이제 더 작으신 분들이 이제 사이드를 깎아서 빌리볼트 같은 게 사이드를 깎더라고 이게. 그러면 착지성이 더 좋아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빌리볼트 같은 경우는 순정 상태에서 사이드를 깎는구나. 아니요, 걔는 하이에서 깎아버려요. 하이에서? 워낙 키가 크다 보니까 핸들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라이저가 나옵니다. 라이저가 나와야지. 왜냐면 뒤에만 낮추면은 안 되니까 라이저를 대고 서스펜션 오버를 해서 다운키 사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라이저를 대서 서스펜션 위로 올려서 레벨링을 맞춰주는 겁니다. 출고할 때 시트피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쵸. 시트피를 왜 같이 해야 되냐면은 이게 순정 시트피가 매우 미끄럽습니다. 이게 엄청 미끄러워. 초보자분들은 앉아 있어도 바지가 벗겨지는 날 갈 수 있는. 그쵸. 꼭 시트피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블랙버드 새로 나온 건가 봐요. 이거 지금 빌리볼트가 쓰고 마뉴엘, 조셉 가르시아 등 다 팩토리 라이더를 쓰는 시트피입니다. 이게 이번에 커스텀으로 따로 주문한 거기 때문에 바지가 찢어지겠지. 이거는 뭐 안 미끄러지겠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초보자분들은 스탠딩을 안 하고 그쵸. 앉아서 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레버 쪽으로 가면은 악령을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옵션 레버드 같은 경우는 지렛대 원리를 통해서 더 가볍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 제품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단조 제품이고 ARC 같은 경우는 이게 플라스틱처럼 부러지지 않게 휘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돌아가게 플렉시블 레버죠. 내구성이 좀 더 좋겠네요. 내구성도 좋고 넘어졌을 때 휨 방지도 있지만
초보분들은 이 가벼움 때문에 쓰는 겁니다. 이거. 아, 이게 훨씬 더 가벼워지니까 크러치 같은 경우 순정보다. 가면은 지렛대 원래 더 가볍게 되니까. 그래서 꼭 ARC나 이런 제품으로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정말 내가 힘이 없다. 네. 내가 진짜 크러치를 못 잡겠다. 그러면 조금 더 가볍게 해주는 크러치 레버가 브렘보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대만 시합 갔을 때 네. 태국 챔피언이 이거 레버를 마스터신을 바꾸더라고요. 오, 아 마스터신의 자체를 네, 바꾸는구나. 가져가지고 왜냐면 이게 워낙 가벼워지니까 컨트롤하기 쉬워서 그래서 이 제품이 있으니까 만약에 얘 손이 좀 그렇다 하시면은 돈으로 사라. 가정은 4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 정도 투자하시면은. 힘을 돈으로 살 수 있네요. 네. 오, 굿. 저는 크러치 케이블부터 시작해가지고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레바 쪽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레바 쪽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갈 수 있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원래 진짜 출고할 때 많이 끼는 거예요. 네, 이게 뭐죠? 뭐냐면은 여기 한번 구멍 보시죠. 네. 여기에 가스가 차요. 서스펜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에어가 차는데 네. 에어를 빼주는 블리더 밸브입니다. 이 내부 에어를 빼주는 거죠. 원래 타기 전에마다 무조건 바이크를 띄운 상태에서 네. 빼줘야 되는 제품입니다. 근데 에어를 안 빼면 어떻게 돼요? 에어를 안 빼면은 예전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한 동생인데 네.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서스펜션이 안 들어간다고. 아, 아예 안 들어간다고? 네. 그럼 그냥 쇳대기가 된 거네요? 네. 오, 가스가 압이 차서 아예 들어가질 않는구나. 아예 들어가지 않아 버리기 때문에 아, 저 같은 경우도 시합 같은 거 어필 치기 전에 네. 에어를 한번 빼고 그 다음에 돌발을 칩니다. 왜냐면 그래도 조금의 이게 서스펜션에서 또 소프트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에어 블리더 밸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엑스트릭 트래프 크림프인데 네. 빌리볼트나 네. 뭐 마뉴엘 얘네들 보면은 다 옆에 이거 끼고 보면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네. 이 스티커만 없거든요, 얘네가. 네, 다 이거 끼고 있어. 네. 응. 이게 생산 물량이 딸려가지고 얘네가 스폰 안 해줍니다. 아, 얘네 독일 애들 건데 그냥 생산이 딸리기 때문에 스폰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다 뛰는 겁니다, 이거. 네,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이걸 쓰는 이유가 네. 댐퍼 같이 핸들이 엄청 안정적이 됩니다. 댐퍼 낀 것처럼. 네, 핸들도 자유롭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낀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게 참고 동영상을 나중에 찾아서 보면 되는데 네네. 이게 서스펜션이 물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 안에 지금 안에 이너 튜브가 있죠. 네. 이너 튜브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여기를 세게 물면은 이게 올라가다 걸려버립니다. 그쵸, 그쵸.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저항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게 이 엑스트릭이에요. 그리고 또 추가로 하면은 이렇게 네. 우레탄 댐퍼를 통해서 네. 그 체력적인 피로도를 덜하게 할 수 있고. 진동을 좀 무마시켜주는. 네. 이게 좀 근데 비싸죠. 잉? 그쵸, 이거는 지금은 환율로 해서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아, 끼고 싶다 이거. 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핸들. 이제 스카이 핸들바인데 네. 순정 핸들바 같은 경우는 탄성이 좀 떨어집니다. 스카 같은 경우는 T7 항공 그 재질의 알루미늄 써가지고 딱 써보면은 즉각 응답이라고 그러죠. 네. 네. 얘는 조금 느린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작동이 되지만 네. 얘는 즉각 반응이 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똑같이 최대한 요즘에 추세인 낮은 핸들로 로우 다 핸들로. 준비되었으니까 근데 높이마다 사이즈마다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있어요. 네. 높은 거, 낮은 거 다 있기 때문에 핸들바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드 쪽으로 가면은 이제 포크 커버 다 둘러싸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봐야 되는 이쪽에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넘어지면서 다 긁혀서 포크 오버를 하게 됩니다. 다들. 순정은 노출되는 부분이 너무 커. 네. 그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아우터 쪽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보호가 되기 때문에 네. 보호되는 제품을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돌이나 이런 게 많이 찍힌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언더가드는 보호 장구도 있고요. 서스 하단 부분에. 네, 그렇죠. 이렇게 보호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제품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거의 필수라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아니면은 여기가 찍히면서 안 빠져요, 오버를 하는데. 아. 그리고 특히 신형 같은 경우는 이 밑에 한번 찍어 보시면은 다이얼이 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아, 밑에 다이얼이 있네. 네, 신형부터는 그러면은 어저스트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겠다 이거는. 이제 신형부터는 꼭 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립 도넛. 그립 도넛을 왜 쓰는지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만 감아도 닫힙니다,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까지지 않기 위해서 네. 이렇게 잡고 밀고 들어갈 때 이렇게 해서 밀립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로 밀고 가기 때문에 네. 여기가 까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 그립도넛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연료호스 옵션 같은 경우는 네. 순정 때문에 불난 적이 있는데 이 호스가 차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쵸. 화재로 이어집니다. 네. 넘어졌을 때 안 새게. 이거 같은 경우도 꼭 필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초보들은 많이 넘어지기 때문에 네, 이거 필수로 꼭 해야 필수가 돼. 생겼고,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하면은 필터 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난데 외국에서는 꼭 해야 됩니다. 이거. 그 이물질이 그 정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연료 이물질이 필터 많아서 망. 이 안에다 딱 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좋죠. 네. 하드엔드로 제품에 대해서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가장 뭐
뭐 기본적으로 출고할 때도 많이 하지만 플라스틱 커버, 플라스틱 보호 커버로 보호되는 제품. 프로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단조 커버를 쓰게 되죠. 단조 커버를 쓰는 이유가 순정 커버 같은 거 망치로 깨면 망치로 깨니까 깨지고 제가 이거 스폰 받은 거 직접 망치로 때렸거든요. 안 깨집니다. 저도 사용해봤는데 네. 절대 안 깨져. 아니 하지만 깨트는 사람 봤습니다. 불가능은 존재합니다. 네, 하지만 정말 안 깨진다. 무적은 아니지만 네. 강성도는 진짜 세다. 무조건 없습니다. 네, 진짜로 강력하기 때문에 많이 돌출이 되기 때문에 파손이 많이 돼서 클러치 커버 깨지면 엔진으로 나오고 좀 레이스 피니쉬가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대용량 임펠러. 이게 워낙 이제 하드엔듀로 같은 게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대용량 임펠러 꼭 필요합니다. 이게 냉각수를 더 그쵸, 세게 보내는 거. 빨리 돌려도 더 많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정차있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대용량 임펠러를 써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신형 같은 게 나온 게 네. 하이 프레스 캡이 나옵니다. 왜냐면 더 이 오버히트 안 하고 더 버틸 수 있게 네. 이렇게 하이 프레스 캡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트로 하시는 게 좋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하면은 다카렐용 에반스 냉각수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끓지 않은 냉각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잘 보면은 아시겠지만 외국 선수들이 은색깔 스로틀 바디를 끼고 있습니다. 단조죠 이게. 순정 주물 같은 경우는 넘어지면은 부러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휘고만입니다. 단조 커버랑 똑같이 엄청 튼튼하기 때문에 이게 프로 라이더들은 잘 보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조 제품 악셀을 저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투티들 템버가 되듯이 히트 프로텍터. 이건 포티용. 네. 스카 체인지 레버인데 순정 체인지 레버 같은 경우는 목이 그냥 잘 부러져 나갑니다. 그냥 잘 휘고. 네, 스카 같은 경우는 제가 4년 넘게 제가 수입하고 있는 제품이긴 한데 휘는데 부러지진 않고 버텨줍니다. 이제 순정이 부러져 나갈 정도였는데 얘는 그래도 옆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거라도 밟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카 체인지 레버를 사용하고 브레이크 페달 같은 경우도 이게 생각보다 약합니다. 지금 이 두께를 보면 아시겠지만 S3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두껍죠. 그 밑에 한번 굵기를 보면은 이 정도고 얘는 확실히 두껍네. 지금 안에 세이프티 와이어가 있는데 사람들 보면은 여기 막 철사 같은 거 달고 있잖아요. 이거 하는 이유가 일단은 여기 이물질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풀이 낀다든지 하면 브레이크 밟혔으니까 그거 방지도 하는 거고 충격 받았을 때 이 같이 보호하는 역할도 하니까 이 와이어도 같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 캡 플라스틱이라서 탁 치면 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조로 바꾸는 거고 스택 같은 경우 순정 같은 경우는 일단 쇠고 잘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탄으로 된 재질로 많이 바꾸고 티탄을 바꾸는 이유는 가볍고 튼튼하고 이 옆에서 보면은 이빨이 끝에가 더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쪽이. 그리고 이게 홀이 나와 있는 경우는 진흙이나 이런 머드가 빠지라고 그래서 머드 타입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장착한 사람들 중에 만족도가 가장 높은 파츠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장착을 하면은 스텝이 일자가 아니라 살짝 얘네가 세팅을 이렇게 잡아놨어 각도를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을 얹으면 자연스럽게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휘글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겁니다. 그다음에 체인가드 생각보다 신형 같은 경우가 엄청 잘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가드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결국에 리어 디스크랑 똑같이 체인 쪽도 같이 돌에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이 체인 가드 깨지면 대기에 말려 들어가면서 체인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드핸드에서 꼭 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이게 2T에서 사용하는 건데 익스트림 헤드라고 하는 것인데 S3 헤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지금 24년식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24년식이 이 S3 제품을 보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수입한 이유가 냉각 효율이 훨씬 높거든요. 이런 식으로 냉각 효율이 더 극대화 되게 높습니다. 얘 같은 파워헤드고 이렇게 노란색은 익스트림 헤드고 파워헤드 같은 경우는 더 출력이 세게 하는 거고 익스트림 헤드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하드웨어를 쓰는 거고 이게 지금 24년식 같은 경우 특히 출력이 세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익스트림 헤드를 해서 좀 더 부드럽게 부드러운 악셀링이 가는 게 하면서 저속 토크를 높이는 게 그래서 익스트림 그 헤드를 사용하는 거죠. 저속 토크를 높일 수 있구나. 저걸 바꾸면. 이러면서 컨트롤하고 쉽게 가는 거죠. 제일 꽤 달리는 게 이 익스트림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는 다이렉트 킥까지 달리는 게 더 센 거고 얘가 없으면은 더 미친 듯이 나가게 되버리는 거죠. 얘는 더 저속에서 부드럽게 잡아줄 수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엔진 가드. 얘 같은 거 보면은 아예 이렇게 가려집니다. 아예 밑에 링크랑 엔진까지 한꺼번에. 스테트는 이 옆에 보면은 아예 이렇게 가려지기 때문에 모든 거가 다 커버되는 거고. 지금 그리고 두께 한번 보시죠. 엄청 두껍네. 두껍기 때문에 순정 같은 경우에 이게 순정의 두께. 한 3배 되네요. 3배 정도.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편하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순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저 혓바닥. 네, 일명 혓바닥인데 이런 식으로 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저게 내구성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얘는 같이 일체형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뚫어서 고정을 해야 돼서 맞아요.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드엔드로에서는 이렇게 SG 짱짱한 걸로. 네, 엔진 가드를 장착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네. 사람들 보면 이렇게 이 머드폼 스펀지는 뭐냐 물어보거든요. 이게 네네. 이게 뭐냐면은 그 프로라이더에 다 끼고 있는 건데 엔진 가드와 차대 사이에 끼는 겁니다. 맞춰서. 이유가 뭐냐면은 진흙이나 이런 게 네. 여기서 안 끼게 얘로 막는 겁니다. 얘가 그 진흙을 안 끼게 만들고 배수를 만들기 때문에 네. 뻘창에 다니면은 차가 무거워짐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머드폼이고 그렇게 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번에 블랙버드에서 들어오고. 아 이것도 블랙보드. 네. 메이드 이태리. 네. 그다음에 많이 하는 게 이제 무스. 무스 같은 경우가 순정은 튜브로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통고무입니다, 그냥. 이게 바람 조절도 안 되고 네. 뭐 송곳으로 뚫어도 빵꾸가 안 나는 제품입니다. 네네. 그래서 꼭 무스를 써야 되는 이유가 당연히 쿠션감은 안 좋은데 빵꾸 나면은 집에 가야 됩니다. 아 근데 진짜 네. 시간 내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오는데 네. 진짜 빵꾸 나면은 마음 많이 상해. 그렇죠.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네. 자, 뚫렸죠? 네. 그냥 고무입니다. 그죠 공지. 네. 바람 빠질 일이 없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프론트 같은 경우는 1000에서 2000 사이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수명은 틀립니다. 맞아요. 무스는 보관하실 때 꼭 띄워서 보관해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스펀지기 때문에 눌려있으면 특히 겨울 이렇게 눌린 상태로 보관하기 때문에 타이어가 복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주행을 하면은 그나마 탄성이어서 복원이 되는데 열이 받아야지 복원이 되기 때문에 무스는 띄워서 보관하는 거 보관하시면 꼭 되고. 스탠드를 이용해서 꼭 오토바이 띄워서. 네. 네. 바퀴 안 닿게. 그 다음에 이렇게 리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제품인데 이렇게 볼무스가 또 나옵니다. 이제 집어넣는 양에 따라서 쿠션감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이번에 나온 신제품인데 볼무스가 좋은 장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돌다 보면은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사이에서 또 이렇게 접지를 또 받아주죠. 아. 이게 왜냐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네,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몰고 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볼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들어온 제품이라서 좀 많이 선호도가 높고 그리고 무스도 그렇지만 예, 볼무스도 그렇고 네. 소프트 타입, 하드 타입, 뭐 미드 타입이 다 있기 때문에 네. 뭐 랠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부러 하드한 타입 네. 그런 거 쓰는 거고 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시합 가시는 분은 아예 슈퍼 소프트라고 그 한마디 더 소프트한 거죠. 그렇게 많이 쓰고 그 다음 소프트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볼무스는 이게 수량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드엔드로에서 많이 쓰는 게코타. 타이어 게코타. 게코타 이번에 140짜리가 처음으로 들어왔거든요. 이게. 지금 게코타 같은 경우는 강력한 콤파운드. 그러면 이거 타이가 좀 두꺼워 보이네요? 네, 전에 건 110 사이즈였고 지금 140으로 더 넓어졌습니다. 더 넓고 네, 뭔가 되게 뻥 높이도 길어 보이는데? 옆으로 많이 퍼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고 이게 보면은 이게 타이어들의 하드엔드 타이어들의 핵심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무너지죠 주먹은. 그래서 봐봐요 무너지잖아요. 주먹을 물어버리네 타이어가. 네, 그러면은 한마디로 바운스 줄 때 타이어가 눌리면서 땅을 짚어주는 거죠. 그래서 바운스 안 들고 그냥 하면은 그냥 스핀만 도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이런 거를 이용해야 되고 지금 타이어들은 이렇게 무너지는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를 쓰는 게 좋고 지금 이렇게 컴파운드가 매우 좋기 때문에 매우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고 그래서 비빌 때도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머플러는 지금 어떤 종류가 있죠? 머플러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왜 이건 길고 왜 짧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게 옛날에 다비스가 사용하던 익스트림 머플러. 네. 길면 길수록 저속 토크를 잡아주신다고 보면 되고 네, 쇼티 네. 짧은 머플러 같은 경우는 네. 모토크로스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저속보다는 하이를 위주로 한 쏘고 그런 차들이 하는 거 그래서 저속 토크가 떨어집니다. 이게 머플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길고 짧은 거, 중간 거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그 다음에 챔버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옵션 챔버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토크나 이런 거 다 같이 올라갑니다. 특히 이거 카트나 이런 투사이클을 많이 타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챔버가 엄청 중요합니다. 투치의 챔버가 큰 이유는 그 완전 연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폭발했다가 배기 되는 가스가 이리로 들어왔다가 다시 재흡입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잠깐 물고 있는 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초보자분들 특히 안 감고 타시는 분들이 악셀을 감았을 때 차가 안 나가는 이유가 이 안에 휘발유 꽉 차버립니다 또. 엔진에도 차기 때문에 여기도 차서 그래서 꼭 여기 뒤에 꾸정물 뚝뚝 떨어져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안 감아서.
그 머플러 뒤에 그 오일처럼 찐득하니 묻어 있는 이게 다 것들. 오일인 겁니다. 이 공명통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엎이칠 때 박스를 줘서 찐빵 안 하게, 이게 퍼포먼스라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엔진을 다 같이 말려서 잘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차피 이거는 너무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아 그쵸. 간단하게. 그래서 챔버도 회사마다 이제 기술이 다 적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크롬 도금된 챔버들이 있고, 네. 얘 같은 경우는 벗기면은 녹나기 때문에 제가 벗기지 못하겠습니다. 네네. 팩토리 챔버라 그러죠. 네. FM. 네, 아예 이렇게 스틸로 된 챔버가 아예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관리 안 하면은 시뻘겋게 됩니다. 녹나가지고. 출력의 특성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비슷합니다. 이게 크롬 챔버 같은 경우는 전천후적으로 많이 올리고, 네. 얘 같은 경우는 좀 하이 쪽, 저속과 하이, 중속보다는 저속과 하이를 위주로 낸 챔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한마디로 좀 잘 타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팩토리 라이더를 위한 챔버는 팩토리 챔버라고 하는 거죠. 다음은 끝판왕, 올린즈. 금색. 그 돈 쓴 티가 난다는 올린즈. 하지만 올린즈 팩토리 컷 슈바, 지금 제가 들고 온 TTX 플로 DV 모델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신형 모델에 맞는 제품이고, 순정 슈바랑 이게 팩토리 슈바랑 차이를 본다 보면은 이 올린즈 같은 경우는 TTX가 더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정 슈바 같은 경우는 pom프를 조절하면은 리바운드 영향을 조금씩 받고, 리바운드 조절하도 pom프가 조금씩 영향을 다 받습니다. 하지만 얘가 지금 아예 별채식으로 되기 때문에 별도의 감쇄력을 조절할 수 있어서 더 편하게 그 세팅이 가능하고, 말할 필요 없이 성능은 매우 좋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이제 세팅이 안 맞아서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있긴 한데, 차량에 따라서 몸무게에 따라서 웨이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문할 때 라이더에 맞춰 다 커스텀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그죠? 출고할 때 다 세팅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원하는 몸무게로 맞춰 얘기해 주시면은 세팅을 잡아서 하고, 그 다음에 타면서 이 클릭수 이걸 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채터링이 뭐냐면은 원돌기 하다 보면은 네. 계속 돌다 보면은 울름 푹푹 파이잖아요. 이게. 네네네. 나는 왜 발가 일자로 갔는데 왜 여기만 파일까? 이게 뭐냐면 리어 서스펜션에 들어갔다가 스프링 때문에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없어지는 거죠. 완전 이렇게. 그러면 놈에는 더 붙어있게 되고, 그러면 리어 접지력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프론트 같은 경우도 다운이랄 때 많이 느끼죠. 쏠 때는 생각보다 리어가 프론트가 떠서 잘 모르는데,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도 한 번 더 받아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순정 같은 경우는 다운이랄 때 쿡 계속 넘어가는, 맞아요. 여기서 또 받아주고 또 계속 받아주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린지 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급할지 하듯이 올린지를 하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올린지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매우 성능이 좋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돈 주고 실력을 산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결국에 더 강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거고, 그쵸. 그리고 나의 안전을 위해서 또 투자하는 겁니다. 그쵸.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유가 있으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 네, 왜냐면 저 같은 경우 외국 시험 나갈 때 올린지를 들고 나간 이유가, 이 장시간의 피로도서부터 그 돌발 상황, 롱다이나 이런 데 점프를 뛰었을 때 받아주는 능력, 네. 순정 같은 경우는 뱉어내버리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안정성 부분에서 매우 높습니다. 네, 저는 안정성 때문에도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자, 오늘은 엔듀로 모터사이클에 들어가는 파츠들에 대해서 이제 쭉 A부터 Z까지 설명해 봤는데요. 이 제품들이 다 MRK 모터라드에서 다 취급하는 제품들인 거죠? 그렇죠. 저희가 그 수입도 하고 유통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은 모든 제품을 다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모르는 제품이나 뭔가 궁금한 제품이 있으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찾아서 설명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수입해서 사용을 할 때 제가 직접 써본 다음에 수입을 하고 판매하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증되지 않은 거는 잘 사용하지 않는 거죠. 이미 강규호 선수도 사용하는 제품들이고 다 이제 확실히 믿을 만하다고 했을 때 유통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믿어주시면 좋겠고, 제가 전화번호 올려드릴 텐데 전화번호로 문의하셔도 되고, 홈페이지도 있어요. 홈페이지에도 제품들이 다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팩토리아드 잘 보시면은 그 제품들이 여기 있었구나. 그치. 네,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제품 영상 파츠들 영상 소개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 주말에 산 타러 가시죠. 오늘 이번에 모터포트에 잘 타야 될 텐데.